우리 몸속의 염증을 청소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우리 몸속의 염증을 청소하는 방법.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 중에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염증이라고 말합니다. 병원에 가서 암 수치를 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수치들이 사실 혈액에서 나와요.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암이 크다고 해서만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염증이 많아도 그 수치가 높아요. 어떤 분들은 암이 다 줄어들고 없어졌는데 염증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도 암 수치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과 암은 사실은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내 몸에 염증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은 암이 생길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몸속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이 만성염증, 네. 체내에 생기는 염증은 이 체내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면역세포와 싸우면서 남겨진 찌꺼기들이에요. 찌꺼기들. 우리 면역세포가 나쁜 물질들과 이물질을 공격하거나 싸우고 남은 찌꺼기들이 뭐라고요? 염증이라고요. 염증이 생긴 것은 지금 우리 몸이 뭐를 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우리 면역 체계가 잘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염증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염증이 생겼는데 처리가 안 돼. 예를 들면 이 집을 여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것을 막 뜯어내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술자들은 그냥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니까 되게 그냥 빨리 뜯어내고 자기 할 일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뜯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죠. 치우지 못하면 안 뜯는 것보다 못해요. 왜냐면 우리 강의 못 듣잖아요. 그렇죠? 지저분해서 차라리 그냥 좀 더러워도 놔두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뜯고 나서 치우기까지 해야 된다고요. 염증이 생긴 것은 싸워서 뜯어낸 거, 뭔가 기술자들이 뜯어낸 거고 생긴 염증을 치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뜯는 건 열심히 뜯어내는데 청소 안 되는 분들. 그러면 더 또 문제가 생기고 쓰레기를 다 모아놨지만 치우지 않는 벌레가 꼬이고 곰팡이가 생기고 바이러스 세균이 막 덕시덕시거리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염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염증이 많으면 무조건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만병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담이 잘 걸리기도 해요. 염증 많은 분들이 담이 더 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곤할 때 담이 잘 걸려요? 아니면 컨디션이 좋을 때 잘 걸려요? 피곤할 때 잘 걸리죠. 염증이 있을 때 담이 훨씬 잘 걸려요. 그리고 몸이 무거워요. 몸이 되게 천근만근이라고 하죠. 몸이 되게 무겁게 느껴질 때. 아, 나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근데 염증이 많을 때. 그 다음에 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 질환들이 있어요. 그리고 뱃살이 많아집니다. 뱃살이. 뱃살이 많다는 말은 몸에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잇몸 질환이 아주 심해요. 많아요. 자주 있어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있고 손톱 발톱이 자주 이제 부러집니다. 그리고 소화불량과 변비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염증에 굉장히 좋은 식생활은 포화지방을 제한하는 거예요. 포화지방. 포화지방이 뭔지 아세요 혹시요? 고기, 계란, 우유, 치즈 여기에 들어있는 지방들 다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들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미를 꼭 드셔야 돼요. 현미를 꼭꼭 씹어 먹게 되면 염증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제 곡류들. 깎은 곡류 있죠. 흰쌀, 흰 밀가루 이런 것들. 그리고 설탕, 조미료 이런 것들, 술, 담배 이런 거 안 드셔야 돼요. 그리고 대신에 채소나 과일을 드실 수 있을 때 충분히 드셔주는 거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운동을 하거나 뭐 마사지를 하거나 이런 거 좋은데 제가 이 만성염증을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물질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금식하면서 드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폴리스입니다. 염증이 있을 때 최고가 프로폴리스예요. 정말 좋습니다. 감기 걸려서 상기도 쪽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림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위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급성염들이 막 몸에 들어왔어요. 그때 프로폴리스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한 100가지 정도의 몸에 효과에 있는 엄청 좋은 천연적인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주 성분이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리고 퀘시틴, 테르펜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이 성분을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인류와 맞는 전 세계 누구나 써도 괜찮은 물질 중에 하나가 프로폴리스예요. 전 세계적으로 프로폴리스는 염증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구내염이 있거나 이 치주염이 있을 때 프로폴리스로 가글만 해도 되게 잘 나와요. 뭐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편도염 있을 때 편도염이 처음 생길 때는 침 삼킬 때 좀 아프잖아요.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때 프로폴리스 물을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드시면요. 2일만 돼도 거의 나을 수도 있고요. 시초에는 이제 하루만 마셔도 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아요. 특히 폴리페놀이 강력한 그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항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암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 발표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대장암 세포에 투여한 결과 암세포가 괴사했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에 친생혈관이 재생되면서 막 커지잖아요. 암이 1cm였다가 2cm로 커질 때 자꾸 이 신생혈관들이 그 재생하거나 또 이 세포가 암세포가 분열하면서 점점 커진다고요. 그것을 프로폴리스 물질이 막아준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폐 종양을 가진 이 쥐에게 프로폴리스를 투여했는데요. 이 투여 후에 종양의 크기가 50%가 축소되었다라고 합니다. 출처는 폴란드 비알리스토크 대학교에서 이제 의과대학교에서 이제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 물질 또 암 억제 물질들이 유방암 줄기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유방암, 생식기암, 난소암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이 미국 뉴욕 로버트 우드 존슨 대학병원에서 종양학과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위 있는 학회의 질을 보면 프로폴리스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놀랍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이제 억제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억제, 세균 억제. 특히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당화 혈색소를 다운시키는 데 정말 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염증을 내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나트륨과 염소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세포는 산소의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폐물과 가스를 배출하지 못해서 오히려 건강에 잃게 되는데 소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 게 더 해롭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소금 하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가급적 퓨어 자연 그대로 소금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고요. 바닷물 말고 그대로 소금. 그러니까 이 소금이 정제되거나 아니면 소금 속에 오염물질이 많이 있거나 우리가 간수를 다 빼버리고 간수 빼죠. 간수가 사실 마그네슘이에요. 이거 다 빼고 소금을 나트륨만 먹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우리가 그 간수 빠진 소금 되게 비싸게 사서 먹고 하죠. 맛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몇 년 내 소금 좋다. 그게 뭐냐면 간수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되게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간수 빠진 소금들을 계속 먹고 나트륨만 많은 소금 먹다 보니까 정말 혈압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미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많이 먹는데 칼륨은 섭취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삼투압 작용이 이뇨 작용보다 강할 때 우리 몸은 부종이 생기거나 혈압에 압력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정제된 소금, 다른 기타 외 미네랄이 없는 소금의 문제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염분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면 혈액이 깨끗하게 변해요. 염분을 섭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혈액이 깨끗하게 변하고 소화기, 호흡기, 피부, 관절 이런 염증이 많은 분들은 소금물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소금물을 자주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염증 유발 물질인 병원군의 접촉이 이제 많고 이 염분의 요구량이 높은 우리 몸에서 막 필요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소화기나 호흡기나 그 다음에 혈관, 심혈관계
순환계통 이쪽에서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되려면 염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호흡이 제대로 되려면 염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소화가 충분히 되려면 소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화액이 사실 소화액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루에 8리터가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서. 이 소화액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소금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물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염증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소금물을 마시거나 프로폴리스 마셔서 염증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자주 체했던 분들이 체하지 않게 되고, 머리가 잘 안 아프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